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입니다.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6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이 올 가을 출시되는 아이폰 14 고급 모델에 5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애플 분석가 밍치궈가 주장했습니다. 궈 분석가가 공개한 TSMC 로드맵에 따르면 TSMC는 올해까지 5나노미터 공정을 유지하고 2023년 3나노미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4 모델의 A15과 동일한 팹 공정에서 제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기존 A15보다 성능 및 전력 효율이 약간 개선된 A16 칩셋이 탑재되고, 일반 모델에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A15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궈 분석가는 이번 달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차기 맥북 에어에 M2 칩이 아닌 M1 칩이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이 M1 칩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모든 모델에 6GB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렌드포스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더 빠르고 전력 효율적인 LPDDR5 램을 탑재하고, 아이폰 14 및 아이폰 14 맥스 모델은 이전과 동일한 LPDDR4X 램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모델은 4GB LPDDR4X 램을 탑재했으며,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은 6GB의 LPDDR4X 램을 탑재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모델은 6GB LPDDR4X 램을 탑재하고,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은 6GB LPDDR5 램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렌드포스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기본 저장 용량이 13 프로 라인업보다 2배 늘어난 256GB 저장 용량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에어팟 프로 2의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 동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매체 맥루머스는 2세대 에어팟 프로는 소문과 달리 현재 모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특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세대 에어팟 프로는 비츠 스튜디오 버즈처럼 줄기가 없는 스테인리스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내부 기능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애플이 에어팟 3에서 선보인 피부 감지 센서가 제공되고, 애플 무선 이어폰 최초 무손실 오디오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전 케이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리가 내는 새로운 충전 케이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세대 에어팟 프로 2는 4분기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이달 중 구글의 2세대 텐서 프로세서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작년 출시된 픽셀 6 시리즈에 삼성과 협력해 개발한 1세대 텐서 칩셋을 사용했는데, 올해에도 삼성에서 위탁 생산한 2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세대 텐서 칩셋은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되며 패널 레벨 패키지 PLP 후공용 기술이 도입되는데, PLP는 웨이퍼에서 자른 칩을 직사각형 패널 위에 올려놓는 기술로 버리는 테두리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은 구글 자체 서버 칩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용 칩을 생산하기 위해 구글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현재 구글의 D램, 낸드 플래시 부품과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칩셋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올 가을 차세대 픽셀 7, 픽셀 7 프로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레이스 CPU와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이 슈퍼컴퓨터로 만들어집니다.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도입할 차세대 슈퍼컴퓨터 바네도의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세계 최초 시스템이 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HP 크레이 EX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축된 베나도 컴퓨터는 광범위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세트를 위해 그레이스 CPU 슈퍼칩 노드와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노드를 혼합한 것을 특징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AI 컴퓨팅 파워만 10 엑사플로스를 초과할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슈퍼컴퓨터 성능을 평가하고 랭킹 시스템을 구축 중인 탑 500에서 정상에 올라설 만큼 높은 컴퓨팅 파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탑 500 랭킹 1위는 슈퍼컴퓨터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로 1.102 엑사플롭스의 슈퍼컴퓨팅 파워를 실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나도의 10 엑사플로스는 AI 연산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실제 HPL 점수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프론티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관련 유명 리커인 코파이트 7 키미의 루머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파이트 7 키미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는 RTX 30 시리즈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출시 순서는 4090, 4080, 4070 순서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머가 사실이라면 RTX 30 시리즈와는 다른 방식으로 출시하는 것인데 RTX 30 시리즈는 RTX 3090, 3080, 3070 모두 동시 공개되었으나 출시는 3080, 3090, 3070 순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플래그십을 먼저 출시하는 이유는 알려진 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시 예정인 AMD의 라데온 GPU를 의식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출시일 관련 루머로는 지난 15일 코파이트 7 키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3분기 초에 그래픽카드가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RTX 40 시리즈 PCB 기판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유출되었습니다. 이고르랩에 따르면 RTX 40 시리즈의 AD102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PCB 기판이 RTX 30 시리즈의 G102 설계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유출 도면을 보면 중앙에는 AD102 칩셋이 탑재될 다이가 보이고 GDDR6X로 예상되는 12개의 VRAM 칩과 24개의 페이즈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동일하게 3개의 DP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NV 링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RTX 40901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최대 600W를 사용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유출된 도면에 단일 16핀 커넥터가 있어 어떤 모델일지는 모르겠지만 600W 전력을 소비하는 그래픽카드가 출시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고르랩은 도면 유출과 함께 AD102의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제품 개발의 타임라인을 제시했는데 설계와 검증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대량 생산은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7월 출시 루머와는 반대로 예정과 비슷한 날짜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그동안 높은 정확도로 유명한 이고르랩의 이번 도면 유출은 다른 리커들의 정보들에 비해 명확한 근거가 있어 신뢰할 수 있을 정보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6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 현충일입니다. 저는 현충일이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떠올려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 국가인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을 빨리 이뤄내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